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사 13번째 시간 고려 파트 중에서 5번째 시간이 되겠죠. 제목을 갖다가 적어보면 고려 정기의 대외관계 5번째 고려 정기의 대외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를 갖다가 살펴보기 전에 시대 구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는 자 봅시다. 크게 1170년에 일어났던 무신 정변을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 앞의 시기를 고려 정기라 부르고 이후의 시기를 고려 후기라고 한다고 했죠. 다시 고려는 지배청의 변청 과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5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처음에 집권했던 세력이 우리 수도 없이 했습니다. 첫 번째 호족, 그 다음이 문벌귀족이 되겠죠. 문벌귀족이 집권하게 되고 무신정변에 의해서 세 번째 무신이 집권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금문 세력이 집권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신진 사대부가 집권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권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호족이 10에서 11세기에 집권을 하고 문벌귀족이 12세기, 무신이 13세기, 금문세족이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중반, 그리고 신진사대부가 14세기 말 이렇게 집권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외관계를 갖다가 살펴보면 고려는 단 한 차례도 조용했던 적이 있다 없다? 없더라. 10에서 11세기 호족 세력이 집권하고 있을 때 누가 침입을 하게 되냐면 첫 번째 거란족이 침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12세기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을 때는 여진족이 이렇게 침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13세기 무신이 집권하고 있을 때 무신이 권력을 놓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이 13세기 몽골족의 침입이 되겠죠. 이후 몽골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원간석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원간석기를 갖다가 맞이하게 되고 이 원간석기 때 성장했던 세력이 금문세족 이렇게 되겠죠. 이후에 다시 14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 또 어떤 세력이 쳐들어온다? 홍건적과 외구 세력의 침략이 있더라. 그래서 끊임없는 외세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제목에도 나와 있다시피 고려 정기이기 때문에 바로 무신이 집권하기 이전인 호족과 문벌귀족이 집권하고 있던 10에서 12세기 때 신입하였던 거란족과 여진족의 침략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란족의 침략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거란족의 침입. 먼저 거란족이 왜 침입을 했는지 배경부터 살펴보기 위해서는 10세기의 동아시아 정세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0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갖다가 먼저 살펴보면 자, 지도를 갖다가 그려보면 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이때는 국경선이 자, 이렇다 치면 10세기에 고려가 있고 북쪽에서는 어떤 세력이 지금 10세기에 성장하고 있냐면 거란족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란족이 크게 성장하여 요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됩니다. 이에 비해서 중국에서는 어떠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느냐? 중국은 당나라 멸망 이후 오랫동안 5대 10국이라 하여 오랜 분열기를 갖다가 거치다가 송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됩니다. 이 송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통일되게 되는데
절도사 출신의 조강윤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되게 됩니다. 그가 실시했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문치주의입니다. 문치주의고, 이 문치주의에 따라서 말 그대로 문치주의는 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무가 아니라 문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까 국방력이 강화되겠다, 국방력이 약화되겠다, 국방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국방력이 약화되고 있던 이런 시점인데, 이에 비해서 그란족은 계속해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이러한 시점입니다. 그란족의 세력을 계속해서 확대하면서 성적으로 세력을 뻗치고 있던 그러한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그란족과 송나라는 사이가 좋더라 나쁘더라? 나쁘더라. 반대로 송과 고려는 서로 간에 필요성이 있었겠죠. 송나라는 고려로부터 이런 국방력의 보완이 될 만한 군사적 요소를 제공할 만했고, 이에 비해서 고려는 송으로부터 발전된 문화적 요소를 갖다가 수입하기 위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 친선관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던 이러한 시점이죠. 이에 비해 또다시 그란과 고려는 우리가 고려 태조 때도 봤다시피 고려 태조가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또한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라 하여 이 그란과는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갈등적인 이러한 요소로 있었는데, 그란이 송을 갖다가 공격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려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던 거죠. 그에 따라서 10세기에 그란족이 고려를 갖다가 쳐들어오게 된 직접적인 배경은 뭐냐, 이렇게 한다면 굳이 적으라면 첫 번째, 일단은 고려의 무슨 정책과 북진 정책과, 그리고 두 번째 고려의 친송 정책이 무엇이 되어 배경이 되어 그란족이 쳐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몇 차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냐면 3차에 걸쳐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진입을 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소선영이 쳐들어오죠. 소선영이 쳐들어오게 되고, 2차 때는 그란의 왕이었던 성종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3차 때는 소배압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1차 침입 시 소선영이 80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략을 하자 고려 내부에서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한 세력은 끝까지 그란에 맞서자, 한 세력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맞서서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 그란이 원하는 조건을 다 들어주고 하친을 하자, 이렇게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던 시점에 이때 바로 누가 등장하여 바로 1차 침입을 막아냈던 분이죠. 서희가 등장하여 외교談판을 통해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디를 획득하게 되더라? 강동 6주를 획득하게 되더라. 이때 외교談판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소선영이 침입한 이유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죠. 첫 번째, 너희들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우리 그란과 왜 친선관계를 유지하지 않고 굳이 바다 건너에 있는 송과 이렇게 교류를 하느냐. 그의 서희가 그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바로 여기에 어떤 세력이 있더라. 여진이라는 세력이 있는데, 이 여진만 없어진다면, 여진을 너희들이 정벌하게 된다면 우리가 충분히 너희들과 교류할 수 있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또 두 번째, 소선영이 이유가 무엇이냐, 침입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자, 너희들의 국경선은 여기인데 왜 고려 사람들이 이 땅까지 넘어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자, 원래 여기 땅은 과거로 치면 고구려의 영토이고, 또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민족이기 때문에 원래 이 땅은 누구 것이다? 우리의 것이다. 이렇게 제시하면서 이때 소선영이 강동 6주를 넘겨주는 이러한 캐거를 갖다가 거두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넘겨준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겠죠. 첫 번째, 일단은
송과의 친선관계를 끊겠다. 두 번째, 이때 왕이었던 현종이 입조를 갖다가 하겠다. 그러니까 거란에 들어가서 거란의 왕에게 인사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죠. 그런데 이를 갖다가 지키지 않습니다. 그에 다시금 드디어 2차 침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때 누가 막아내겠냐면 양규가 어디에서 기주 전투에서 이를 막아냄으로써 2차 침입을 막아냈던 거죠. 물론 이때 뭐 성종이 군대를 갖다 다시 되돌렸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체 내에 거란용 내에 반란도 일어나게 되고, 특히 기주 전투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돌아갈 때 역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봤던 두 가지 약속과 또 한 가지 강동 6주를 되돌려 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역시 이를 지키지 않자 다시금 3차 소배합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바로 누가 막아내냐면 그 유명한 강감찬 장군이 바로 크게 승리하였다여 기주 대첩에서 크게 승리함으로써 1, 2, 3차에 걸친 침입을 갖다가 막아내게 되는 거죠. 그 결과, 결과가 조금 중요하겠죠. 결과, 크게 두 가지 결과를 갖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삼국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삼국이라고 하면 당연히 고려 그리고 송, 거란의 삼국이 세력 균형을 유지되면서 일정 기간 이제 평화를 갖다 유지하게 되었고, 또한 이때 고려 같은 경우는 차후에 이제 다른 세력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국경선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갖다가 건설하게 되냐면 천리장성을 축조하게 되더라. 물론 이때 한 개 더 굳이 하자면 나성이라 하여 개경 일대를 방어하는 성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도 결과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10에서 11세기에 걸쳐서 오랫동안 평화관계가 유지되다가 12세기에 이르게 되면 드디어 또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이제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좀 좁아도 여기에다 다 같이 적도록 합시다. 두 번째, 여진족이 침입을 하게 되더라. 몇 세기에 12세기에 이르러서 여진족이 침략을 하게 되더라. 여진족은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죠. 유목민족으로서 부족 단위로 있다가 완엠부라는 부족에 의해서 드디어 여진족이 통일을 하게 됩니다. 여진족이 통일을 하게 되고 이후 세력이 점점 커지어 한 번씩 고려의 국경선인 천리장성을 넘어오자 이에 고려가 여진족을 토벌하려 하였으나 뜻밖의 여러 차례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에 천리장성을 갖다가 넘어 여진족이 계속해서 여진족이라 적어야 되는데 잠시만 봅시다. 자, 여진족이 계속해서 공격해 오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 이게 중요하겠죠. 윤관이 바로 특수부대를 조직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별무반이 됩니다. 별무반을 갖다가 조직하게 되고, 이후 이를 바탕으로 어디를 개척하게 되냐면 동북 구성을 갖다가 개척하게 됩니다. 동쪽 9개, 동쪽 북쪽에 9개 성을 개척을 하더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후 1년 만에 반환을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여진이 계속해서 이것을 돌려주길 요구했고, 또한 고려 입장에서도 여진과의 관계라든지 아직까지 거란 쪽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나라와 계속 갈등 관계를 갖다 유지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래서 1년 만에 반환을 하지만 오히려 여진 같은 경우에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나중에 이 아구다라는 사람에 의해서 더욱더 세력이 커져서 드디어 이 여진이 어떤 나라를 갖다가 세우게 되냐면 금이라는 나라를 갖다가 건국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드디어
이 고려에 무엇을 요구하게 되냐면 군신 관계를 갖다가 요구하죠. 군신 관계를 요구하게 되는데 이 군신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이때 집권 세력이었던 문벌기죠. 그리고 특히 이자겸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군신 관계를 갖다가 수용하면서 여진과의 관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었더라. 이게 고려 전기의 대외 관계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는 몽골의 침입과 원간섭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